환장하네. 오늘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안 어울리네. 멋있으십니다. 안 어울려? 아이 참 이런 썩을. 아니 왜 자꾸 그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 거야? 꼴 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그런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 나만 보면 되니까. 아니 더 잘 보인다니까. 아니, 나만 보이면 선글라스를. 아니 문제가 그게 아니라. 눈이 부셔서 눈이 부셔서 어디가 눈이 부셔? 바빠? 양쪽 다. 그래? 백내장이야. 양내장. 그거 치료 받아야 돼 그거. 네. 아이고 벌써부터 눈이 그렇게 됐다니. 오메 환장하네. 책을 좀 봐요. 아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을. 책 잡아? 책 잡혀? 오늘부터 좀 수준 높이게. 그래 수준을 높이려고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뭐 같아 이거? 아이고. 이게 중국에서 온 거라 참 정교성은 참 그런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런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일단은 딱 보면 이제 카메라 얹어 놓는 건데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올려놓고서 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일반 카메라들 저런 이제 뭐 핸드캠이랄지 일반 카메라를 얹어놓고서 하는 거는 없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걸 구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이게 전동 이거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요? 카메라. 렌즈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일단 위로 올리면은 이게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상하 좌우로. 근데 아래로 내리면 여기 불이 하나 들어왔잖아. 여기. 그래갖고 이놈이 여기 있는 렌즈가 나를 인식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애요. 이런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샀는데 이런 기능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기능. 사람 판별기? 사람 판별기? 사람을 판별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대상을 정해놓으면 이 녀석은 그걸 이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기술이 이 디지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기술이에요. 그 트래킹이라고 트래킹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 아주 전문적인 등산 말고 이제 산길 걷는 이런 걸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래킹이라는 뜻이 이제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따라가는 걸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지가 지정해 준 사람 대상을 딱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계속 추적을 한다고 그래서 오토 트래킹이라고. 오토 트래킹.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 녀석이에요. 딱 여기서 보면 얘가 보고서 이 렌즈를 통해서 보고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준다 이거예요. 기특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 그 어디 한 곳에 주목을 못 하잖아. 오늘은 울산 아가씨, 내일은 순천 아가씨, 그 다음에는 여수 아가씨. 그저 그냥 마음이 그냥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가 남자들 눈이 그렇대. 아니야. 시인의 눈이 그렇지. 아니. 그 여자들 눈은 안정돼 있대요. 근데 남자들 눈은 눈동자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벌떡벌떡 나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토 트래킹이 돼.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자동적으로 오토 트래킹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 그 애인이랑 부인이랑 같이 가는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뒤에 있는 여자 돌아보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게. 오토 트래킹이야 오토 트래킹.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하나 더 갖고 왔어. 이거는 이제 저거 카메라 저건데. 요거는 이제 뭐 같아 이거? 드론 같습니다. 드론이야 드론. 드론인데 이게 아주 신통방통한 드론이에요. 이게 오토 트래킹 전문 드론이야 이게. 오토 트래킹. 들어가잖아 이렇게. 날라간다.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녀. 내가 울산 아가씨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다니고 멀리 가질 않아요. 항상 나를 이렇게 주목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앞서서 나를 뒤쫓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뱅뱅 돌면서 나를 절대 놓치지를 않아. 오, 새 같다, 새. 이렇게 이런 거 봤어? 이걸 뭐라 그런다고? 한번 따라해봐. 오토 트래킹. 오토 트래킹. 오늘 이야기 주제는 오토 트래킹이야. 뭐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끝.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시청자가 몇 명 안 되지만 많어. 미리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좀 생각하고 오게 하게. 나도 들어와서 하기 전까지는 뭐 하는지 몰라. 와서 지금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다 보이잖아 그게. 오토 트래킹. 오토 트래킹이다. 근데 기능을 이제 내가 처음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 카메라가 문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아주 그냥 나오자마자 아주 우리나라 진짜 비싼 가격에 그걸 샀는데 이 녀석이 이제 세계 최초의 AI 카메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따라가지고 한 40m 정도 떨어져도 나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교회마다 들고 다녔어. 교회마다 들고 다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모르지. 라고 이제 갖다 놓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설교 실력은 안 되니까 안 되지. 시간을 때워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오토 트래킹. 그래서 오토 트래킹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게 오토 트래킹이야. 주님이 나의 오토 트래킹. 근데 조금 좀 느낌은 주님이 시다버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굉장히 하여튼 그 좋은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토 트래킹.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은 물체 하나 정해주면은 그거를 죽자 살자 따라다니잖아. 그거. 그리고 놓치면 얘네들이 막 당황하셨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한테 딱 설정해가지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뭐 그런 우리의 오토 트래킹의 대상은 뭘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토 트래킹을 당할 만한 뭐 그런 게 있나? 자격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나? 때 오늘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뭔가 때워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 교육 이념이나 목표가 뭐냐 이거죠. 인성, 영성, 지성을 갖춘 성김의 리더. 알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간호학과 신입생 정도나 면접을 볼 때 미리 공부해 와서 그걸 이제 그 학교 홈피 들어가서 보고 그걸 애워와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서서평이 어떻고. 아니 그러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런데 지난번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교 교육이 과연 이런 목표를 지향하면서 실제적으로 강의실이나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냐가 문제죠. 근데 내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다 잘 되고 있대.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아니 나는 너무 잘한대. 나는 또 퇴직했잖아. 열외야. 그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나.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거 그냥 악역이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호로만 그렇게 애치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인성, 지성, 영성을 겸비한 리더의 학습법이구나. 또 그걸 목표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또는 이 교과목이 강의 평가를 할 때도 이게 얼마만큼 우리 학교 인재상과 적합한
교과목이구나 이런 것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한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학교 10여 년 전 일도 기억이 나? 아, 그럼요. 기억은 멀어질 뿐이지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아유. 좀 이런 말은 좀 받아 써놔야지. 점심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이 무감독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 옛날부터 그 주장 많이 했었잖아. 그랬죠. 우리 학교가 신학교인데. 그렇죠. 신학교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예, 기독교 예. 대학인데. 예, 그런데 거의 우리 구성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교수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난 찬성해. 예. 그리고서 CCTV를 한 100개쯤 달아놔.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제 교과목에 한해서 해본 사람 경험으로서 네. 너무 부정적인 요소에 안 된다. 이건 과거에도 한번 해봤지만 실패했다. 이런 패배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부정적인 사고에 너무 또 깊이 몰입돼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우리는 대학 4년 동안 무감독 시험으로 시험을 치른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자긍심이나 한일양신대 출신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내 4년 동안이 내 양심에 가장 충실했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돈을 몇백억 투자하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10억쯤 투자해야 돼. 뭐 1억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 또는 학생이나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 우리 구성원이 생각을 바꾸면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오토 트래킹. 우리는 이걸 지향하면서 4년 동안 하는 공부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체프를 개강하고 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수강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쓰기는 언어 활동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채플 시간에 가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종교와 무관한 그런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경청하는 것도 듣기라는 언어 활동을 하는 거다. 이것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캐톨릭 같은 이런 병원에 이렇게 응시를 했을 때에는 4년 동안 체플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이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절인데 때인데 이게 항상 우리 학교가 또 하나 지금 또 시정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회의석상에서나 토론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자 해놓고 뒤에 피드백이 없는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송도 맨날 화요일 날 이렇게 막 진도만 뺄 게 아니라 가끔 한 번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가? 내가.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무감독.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무시험 무시험 유감독이 아니고 무감독. 유시험 무감독인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을 보고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나는 아예 시험이 없어. 시험에 들게 마음없이 시험을 안 봐. 근데 어쨌든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학생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공정성이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요런 그 바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좀 살펴보기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되고 그게 하나의 이제 이곳의 정신과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얘네들은 우리가 감독을 안 해도 정말 컨닝도 안 하고 다른 행동들을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시험을 치를 거야 라고 100% 확신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려운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가져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이 학생들을 믿어주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거 격려해주면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 학생들이 우리가 전부 다 신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한일의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들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거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고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감독을 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감독을 해도. 네, 감독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다는 게 저 사람이 잘할 거라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격려를 해서 10에서 11로 12로 발전해 가기만 해도 그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향할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뭔가. 그래서 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경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원한 사람에 한해서는 무감독으로 했고요. 또 그런데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거가 참 아름다웠어요. 뭐였냐면 나는 내 자신을 못 믿어서 감독이 필요하다. 차라리 나는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감독을 해달라. 그래서 이혼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까 우리가 교수가 학생을 못 믿어서 무감독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학생을 못 믿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걸 염려해서 학생이 그걸 다 자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원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처음에는 동료를 의심했던 학생이 반대했다가 막상 무감독 시험을 치러 보니까 동료를 의심한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그 사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무감독 시험이다가 아니라 물론 저도 교과목 특성상 시험을 치르지 않거든요. 그러는 이제 시험을 치를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학교의 어떤 그런 예배 시간이나 또는 어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대화 충분히 나누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 채플 시간에 또 이런 어떤 다른 학교 사례 예를 들자면 인천에 있는 재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거기는 학교를 개학하면서부터 무감독 시험을 치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순탄한 일만 있었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그런데 재물포고등학교 출신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재물포고 인성대학교야라고 이미 사회에서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서 교수님하고 교회도 방문해보고 이 밖에 나가서 여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한일장신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전문적인 그런 그 지식을 떠나서 인성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구호로만 제4창학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이도사님께서 좋은 기기를 가져오셨는데 정말 우리 학교가 모든 학생 구성원이 인성, 영성, 지성을 겸비한 성김의 리더 이곳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건 참 하루빨리 돈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입만 투자해도 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간호학과가 약간 좀 실습이 좀 있고 사회복지학과도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뭐 실험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는 학교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강의 위주가 되다 보니까 입으로 털잖아,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입에서 돈이 막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막 달러가 지금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근데 우선 나는 구호라도 외치면 좋겠어. 인성, 지성, 영성인지 인성, 영성, 지성인지 순서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다. 그런다면 요거라도 모였을 때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도 딱 이제 자기 교과 활동을 할 때에 머릿속에 영역이 딱 3등분돼서 나눠져야 되는 거지. 인성 영역, 지성 영역, 영성 영역으로 딱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체계화되고 딱 이게 툴거리가 잡혔을 때에 비로소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외치지만 말고 그랬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외치지도 않아. 외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치기라도 하자. 외치기. 인성, 지성, 영성이라고 외치기라도 하자. 그래서 머릿속에다 삼각형 다 그려놓고 뭐 한의대 출신들은 일단은 머릿속에 이 당구 저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구 트라이앵글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씩 쳐서 이제 구멍에다 넣어야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인성, 지성, 영성이 딱 이렇게 잡히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기는 좀 어렵죠. 한국 사회에서. 물론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식적 차원이라 그럴까. 근데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우리가 어디다 내놓기 어렵고. 그러나 영성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영성 부분은. 또 학생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성 부분도 계속 이야기한 대로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려면 돈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덜 투자하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머릿속에 그게 공동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학생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도와주는 우리 직원이든 다 같이 우리 한일은 삼각형이 딱 그려져 가지고 당구대가 보이고 그 안에 뒤에 딱 보여가지고 딱 거기에 이 담화가 딱 뭐가 뭐야 인성, 지성, 영성 담화. 예, 그래갖고 그게 딱 이제 설정이 돼 있는 요 그림, 요 이미지가 확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왜 안 될까? 그건 최사까지의 잘못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전체가 한꺼번에 으쌰으쌰 해도 되지만 우리 교양교육원부터 이번 학기 때부터 그 교강사들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경험을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닥쳐가지고 무감독 시험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 이념이나 정체성을 계속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무감독 시험을 한번 실시해 보자. 자원한 사람은 무감독으로 하고 또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 시험으로 이원화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양 쪽에서부터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학생들이 그걸 바꾸자. 아주 그냥 그 수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교수가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감독하고 어때? 자 여기서 잘나요. 그래. 근데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왜냐면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교수 중심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것도 사실은 교수 중심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이제 추세인데,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좋아해서 저 학생은 점수 더 준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평가 체제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저희 학교는 굉장히 섬김 그리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길러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점수의 영역은 10점밖에 안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점수는 매주 팀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평가. 팀 기여도를 서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하이테크, 그러니까 그 설문지를 이제 평가지가 있거든요. 매주 하는. 그래서 이 학생 얼마나 우리 팀이 활동하는데 자료를 검색했고 또 다른 사람 학습을 촉진하고 이런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주 평가를 하고 그걸 쌓아서 나중에 데이터를 확 그 통계 내 가지고 이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점수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없고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팀 평가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석하 씨 참 10년 만에 한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이제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수 연수회를 하잖아요. 특강도 듣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매번 아쉬웠던 게 뭐냐고 하면 강의 듣고 끝이라는 이야기야. 그 의미가 없잖아. 그 새로운 거를. 그러면 이제 그거 전에 미리 좀 조율을 해가지고 팀을 만드는 거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그 교수 학습법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펼쳐나가고 또 아니면 우리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 교양교육원에서 무감독 시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또는 아까처럼 우리 학교의 특성상 인성지성 영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소규모 대학이잖아 진짜로. 그리고 지방의 특색도 있고 그런 데서는 개별적인 차원보다는 공동적인 개별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를 평가해주는 공동체 평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통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양교육원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5년 정도만 그런 거를 이렇게 모델화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델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수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디든 전부 다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도 예를 들면 다 이제 하듯이 이게 우리한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려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 시스템, 우리 학교가 취해야 될 교육 시스템, 수업 방식 고민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 인성, 지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다 같이 거기를 노려보고서 한 군데를 향해서 다 같이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전 지금까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 교양교육원을 처음 만들고 시작했던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이게 이렇게 됐겠냐. 난 누군지 알 길이 없지만.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모델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 조별 수업을 할 때 동료 평가를 실시했어요. 동료를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그 최저 점수하고 최고 점수는 빼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서 교수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케이스 속에서 오늘 저도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A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지. 같이 협력하자. 내 자료가 있으면 공유하고 또 이렇게 2주 정도 안 나온 친구가 있으면 같은 학과 학생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가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오면 서로 인사하고 끝나면 수고했다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꼭 수업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배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자소서 축제와 같은 수업? 숙제. 숙제와 같은 수업? 아니 축제라며. 숙제. 그러면 이제 막 글쓰기 수업에 한 잔 마시고. 몸에 한잔 하겠네. 김 작가 옷에 쓰고서 여기다가 얼마나 오늘 양복 입고 왔다고. 오늘 양복 입고 왔다고 참 예쁜 유서네. 아 그래도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네, 그 수업 근데 내가 뭔 말인가 다 잊어먹었지. 그런데 축제와 같은 수업. 그래서 이제 요즘 자소서는 글쓰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동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과제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 이걸 가지고 자소서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골방이나 카페에 가서 열심히 책 보고 도서관에 가서 혼자 자료 찾아가지고 혼자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이나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또는 조별 어떤 그런 스터디 그룹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게 하는 문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뭘 요구하는 거냐. 단독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잘해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른바 젊은 세대는 자기 일 끝나면 그걸로 끝이 돼요. 회사에서도. 옆에 동료가 뭐 지금 일을 하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개인은 능력이 있는데 그 팀은 그런 개개인이 많은 부서일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인재를 할 때 지금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성.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인성의 어떤 그런 면을 보려고 많은 인사팀에서 연구를 하고 또 면접을 볼 때 개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제를 주고 업무 수행을 하는 걸 체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학교에서도 전혀 학습하지 않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스럽고 문제 해결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또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학교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학교가 높은 수준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0여 개 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항상 이제 200여 건에 가깝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를.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순위만 놓고 본다면 우리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요거는. 그러나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로서 존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 또 우리 학교를 와야 되는 학생이 있고 우리 학교를 와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어떤 점이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이제 뭐 오히려 신학과나 이런 쪽보다 굉장히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돕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학교에 신체적으로도 좀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나서서 다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많이 조금씩 개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원래 설계될 때부터서 약자들을 위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위치 자체가 그래 이게 언덕에 가파른 언덕에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주로 계단이고 높은 데지 경사로랄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학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는 안 좋지만 어쨌든 많이 고쳐놨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휠체어도 밀어주고 같이 등교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저 친구도 발전해야 되고 나도 발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이 학교는 반드시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학생들이 와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학교. 쉽지 않은 학교다. 이 학교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나름의 좀 교육 시스템을 갖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갖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존재 이유를
전국의 대학의 이 수준에 놓고 평가를 보면 우리 학교는 없어져야 되는 학교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국가에서 하는 평가 기준을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따라가야도 되겠지만 따라가야 될 영역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가치나 교육의 틀거리를 주장해서 그걸 가지고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금 이제 이도사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하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의 그게 강점이 뭐냐면 20대부터 70대가 공존하고 있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또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학기 때 제가 모 학과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20대 학생이 한 80%, 90%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만학도가 한 10% 이상 정도 차지해요. 만학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노학도. 거기는 만학도였어요. 거기는 만학도.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점심때 되면 이 만학도가 전부 다 밥을 싸와요. 집에서 나름대로 밥은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도 학식 그 5,000원인가 6,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로 또 때우는 학생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학생을 위해서 이 만학도들이 밥을 더 쌓아놓은 거예요. 반찬이랑. 그래서 같이 먹고 또 내가 과연 한일장신대 이 학과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이 이모 같고 엄마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 저녁에 또 하면서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지금 이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1인 몇 역을 하면서 저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이모 같고 엄마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꼭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삶을 또 배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게 쉬는 시간 10분과 수업 시간 50분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또? 요 시간을 바꿔야 되겠어. 수업 시간 10분, 쉬는 시간 50분. 그러면 수업 시간 50분에는 열심히 자다가 10분 동안은 열심히 깨어 있어요. 구약. 내 수업만 그래? 그렇지. 내 수업만 그래? 그렇지, 구약.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한 대로 뭐가 됐든 수업화하면 효과는 굉장히 떨어져요. 일단 수업화하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교과 외의 프로그램들 또는 교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아무리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조금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오히려 그런 것들 비교과적인데 누가 인간 아침 가서 밥도 나눠 먹고 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들이 풍성한 이 학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도 대형 교회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을 서로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교구가 아니면. 모르지. 근데 우리 대학은 교회로 치면 좀 이제 개척교회를 지나서 좀 자립한 교회 그 정도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동료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배우는 거고 또 인간적으로 또 자기 학과 학생이 아닌 다른 학과 학생하고도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터랄지 그런 어떤 공간만 잘 만들어주면 요즘 어떤 학생회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기 학과 사무실을 자기 학과 소속 학생들이 조금씩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조금씩 출연해서 거기서 쉬는 휴게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학과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무조건
쉬는 시간이나 빈 시간에 가면 거기서 선후배들하고 만나서 어떤 여러 인생의 이야기, 학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뭐 학과 같은 경우도 그냥 거기 가면 만학도가 아무 때나 가도 다 모여서 뭐 거기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고 교양 과목이나 전공은 어떤 식으로 이런 다양한 정보를 거기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강의실, 학교 어떤 공간 또는 시설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때 그런 효과가 또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또 우리 학교 나름의 존재 이유를 찾아본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 딱 해갖고 인성, 영성, 지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젊은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학교에 와가지고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학교는 좀 막막할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좀 날씨도 좀 춥고 이러면은 만약에 누가 휴강을 했다 할지 중간에 시간이 빈다 할지 못 들어와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도대체 이 여러 군데가 좀 낯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에 이제 카운터가 하나 딱 있달지 저는 항상 이제 모든 면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스테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 딱 가서 질문을 하면 어디 가서 좀 쉬셨다가 어디 또 물어봐가지고 강의가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은 뭐 도서관에 가시든지 어디 이런 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막막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배워 나가는 거하고는 이 학교에 대한 인상 자체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크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영원 학생을 알바생으로 써가지고 그 스테이션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주말반 첫 수업했는데 그때 정말 그 뭐랄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그 만학도 또 노학도 분들이 모셔왔는데 강의실 어딘지도 모르고 첫 수업에 어느 강의실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분 학생이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조교가 돼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학교 전반에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어떤 건물 그리고 주요 건물은 어떻게 되고 우리 강의실은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그 뒤에 붙는 숫자는 뭐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진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미숙하다는 거예요. 네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교육시설이나 여건이나. 우리가 그야말로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있는 대학 아니에요,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몇십억씩 갖고 몇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를 좋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들 전북대 수준에 미치겠어요? 그래 봤자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좋아졌네 그 학교 가자 그러겠느냐고. 시설도 좋고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거지. 해줄 수 있는 게. 나요 이렇게 지금 속으로 아주 교만을 떨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 오늘 시간이 안기가 안 됐어. 1시간은 채워야 돼. 이 준비 없이 시작한 게 오래 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면 되잖아.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러네. 예전에는 이제 타 대학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강사로 가. 지금 뭐 이게 어떻게 왜 때렸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희한한 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학교로 오면 우리가 진짜 잘 반겨줘요. 근데 우리가 서울을 가면 왔느냐 안 왔는지도 몰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예전에 뭐 장신대하고 여름 강의를 가는데 장신대를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수들이 지네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왔느냐 가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고 지금은 좀 뭐가 있고 그렇지만 어디 참 어설프잖아. 그래갖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갖고 친구 만나고 뭐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왔느냐고 수고한다고 이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놈은 맨날 말뿐이야. 말뿐인데도 그런 말이라도 해주는 게 좋더라 이게 그 말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따뜻하게 아이고 와서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아래쪽에 있는 신학교 예전에 그 총장님 계셨는데 이분이 한 20몇 년간 장기 집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 한번 갔더니 그 총장님은 안 계시는데 교수들이 밥 먹고서 총장실에 가서 놀고 있어. 그러면 총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설프게 있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지 찾아오면은 그 사람 차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차 타는 데까지 학교 나가는 입구까지 그 양반 그 저기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학교가 뭐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래도 언제나 이 모든 학생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 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은 교회 목사님이 비었다. 어디 뭐 여행을 가신다.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이분한테 설교. 그 다음에 결혼식 하면 이분한테 결혼식. 그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게. 잘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 눈을 모아갖고서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바로 그런 인간적인 측면. 그런 게 있어야 우리 학교가 오메 존속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메 완장하겠네 이런 학교가 되도록. 근데 영 분위기가 안 자랐어. 일단 박수 쳐. 와 오메 완장하겠네. 이제 1시간 채웠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